지금 우리 국민들이 마주한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닙니다.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국가의 사이버 방어 체계에 깊숙이 파고든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자, 이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 인물의 예언 같은 경고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K텔레콤 해킹이 왜 단순한 통신사 보안 실패를 넘어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가 왜 지금 더 절실하게 되새겨야 하는지를 깊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자, 무려 2,300만 명, 거의 전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커들은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유심카드 정보를 빼내는데 성공했지요. 자,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통신 정보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국가 기반 체계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 신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험을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 금융 혼란, 통신 인프라 교란을 통한 국가 붕괴 시나리오를 지적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신망이 붕괴될 경우 국가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좌파 진영과 일부 언론들은 이 경고를 조롱해 왔지요. 망상, 음모론, 쿠데타 프레임 등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비웃고 공격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최대 통신사 중 하나가 뚫렸습니다. 자, 이번 상황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국가통신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하나하나를 짚어보도록 하지요. 첫째, 유심카드 해킹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섭니다. 금융거래 해킹, 휴대폰 인증 도용, 심지어 여론 조작까지 전부 가능해집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심 해킹을 통한 선거 개입, 정치 공작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SK텔레콤은 국가통신 인프라를 담당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이 곳이 뚫렸다면 국가 전체 통신망이 위험에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정부 대응은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부실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40시간이 지나서야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법적 기준 24시간을 훌쩍 넘겼고 그 사이 수백만 건의 정보가 추가로 노출됐을 가능성 역시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넷째, 자, 이 사건은 앞으로 민간뿐 아니라 군, 경찰, 정부기관 통신망까지 뚫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국가기관과도 통신망을 일부 공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허점이 생기면 국가기밀 유출, 군사작전 교란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동맹국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사이버 안보 취약국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여전히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이제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 안보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기업 과실 정도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심 해킹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신뢰 붕괴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의료기관, 금융 시스템, 공공 서비스 등이 모두 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잠재적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고를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SK텔레콤 유심 해킹은 사이버 하이브리드 전쟁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금융,
금융혼란, 통신마비, 여론조작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지게 되면 국가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기반 인프라를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SK텔레콤이 뚫렸다면 다른 통신사, 금융기관, 전력망도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여기서 더 심각한 경고를 드립니다. 바로 이 유심 해킹 사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 인증은 이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시스템, 선거인당 인증, 온라인 여론조사, 심지어 정당 경선 과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유심 정보가 해킹당했다면 타인의 명의로 인증을 가로채거나 온라인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해집니다. 미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사이버 공격을 통한 선거 개입 시도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안전지대라고 자부했지만 이번 유심 사태를 보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유심 기반 인증 시스템이 무너지면 특정 세력이 여론 조작을 넘어 선거 자체를 흔드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가진 진짜 무서운 본질입니다. 더 나아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가 자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면 국민 신뢰는 순식간에 붕괴되고 사회 혼란과 정치적 내전 수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민간 통신망, 금융망, 공공 데이터망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보안 점검이 정말 필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사이버 안보 강화 정책을 다시 꺼내 보다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통신망과 인증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점검이 필요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지요. 이 심장이 해킹당하면 국가는 그야말로 끝입니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통신사,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전방위적인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동시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 매뉴얼도 역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이버 안보는 더 이상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좌파 진영은 과거 비상계엄 프레임을 씌우며 윤 대통령을 조롱했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정확히 꿰뚫고 보고 있던 것입니다. SK텔레콤 해킹은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다음은 금융망, 전력망, 교통망, 그리고 선거 시스템이 그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경고를 직시하고 사이버 안보와 선거 안전을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